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을 정말 이렇게 대표하는 분들을 다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동학개미운동의 그 선봉장이죠. 정말 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강변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그 조니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 그 간접 투자 시장, 기관 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욱 회장님하고 인연은 되게 재미납니다. 제가 8년 전에 한국을 왔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 주주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안 파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주식은 모으는 거다.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는 제가 박 회장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박 회장님의 사모님이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여보 당신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깜짝 놀랐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맞아요.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자리가요 단순히 주식 투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30년 후를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슈예요. 제가 미국에 1980년에 처음 갔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당시에 그런 TV를 보면 전부 일본 얘기였어요. 일본을 따라해요. 일본이 답이다. 일본의 문화를 배워라.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제 스크로스티브스앤 클락이라는 회사였어요. 자성운동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요. 1991년 12월입니다. 정확하게 30년 전 얘기죠. 30년 전에 회의를 했어요. 일본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우리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회의를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 연구해보자. 하루 종일 일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이 뭐였을까요? 일본은 망할 거라는 거였어요. 놀랍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미국이 일본을 배워야 된다고 하고 미국의 경제력을 다 뺏겼죠. 자동차 뺏겼죠. 전차 뺏겼죠. 미국에 안 뺏기는 게 없습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 똑똑한 펀드 매니저들은 일본은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놀랍죠?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30년이 지났죠. 그럼 왜 일본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정확하게 일본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의 지배구조가 엉망이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은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만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다 팔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맞았죠. 일본 주식은 30년 내내 하락을 봤죠. 그 대신에 투자하는 데가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에 투자했어요. 한국은 다르다 한 겁니다. 한국은 그 일본은 특히 변화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주식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미국으로 만든 거는요 결정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예요. 퇴직연금 401이라고 그러죠. 401이라는 거는 미국 사람들도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죠. 정부가 똑똑한 겁니다. 퇴직연금 많은 사람들이 노후준비가 안 될 거를 간파한 거죠. 그래서 월급의 10%는 무조건 투자를 한 겁니다. 노후준비를 강제로 시킨 거죠. 그게 주식시장에 들어온 겁니다.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월급 받는 거에 10%가 주식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생태계가 마련되니까 새로운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나오는 미국의 많은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게 다 그 생태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일본은 그걸 전혀 안 했죠. 일본은 반대로 뭘 했냐면 부동산에 투자한 겁니다. 부동산 아니면 은행 예금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미스테이크죠. 모험 자본, 엔터프리너십,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이런 게 일본은 다 죽어버리는 거죠. 미국은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생태계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돈이 투자가 되니까 그 엄청난 생태계가 생긴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랐던 거는 노후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더 놀란 거는 제가 메리츠 자산운용의 사장으로 왔잖아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직원들의 퇴직연금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은행 예금 들어가 있어요. 자산운용의 직원들조차도 퇴직연금이 예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절할 좀 놀랐죠. 당연히 노후 준비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강제로 바꿨습니다. 강제로 바꿨어요. 7년 전에. 그랬더니 수익률이 한 60% 됩니다. 처음에 저한테 불만이 많았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메리츠 자산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퍼져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가능하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정확하게 일본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일본처럼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13년 전에 도입이 됐습니다. 미국의 4분기 K를 벤치마킹 한 건데요. 너무너무 잘못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퇴직연금의 4분기 K가 나오면서요. 은행 중심의 금융이 주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은행들이 컸죠. 은행 보험이 컸습니다. 4분기 K가 나오고 나서 지금은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규모가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뱅가드라든가 피델리티라든가 찰스스업이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크지 은행이 크지가 않아요. 그게 모험 자본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그렇게 해서 생긴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을까요? 아니면 은행의 빚을 내갖고 성장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높을까요? 당연히 전자죠. 모험 자본이 들어오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국을 비교를 해봤어요. 미국의 4분기는 어떻게 됐을까? 보니까요, 주식형 펀드, PDF, 이것도 뭐 주식이죠. 현금 비중이 11%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주식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노후 준비하려면 주식 투자하시는 노후 준비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결정적이죠. 1980년서부터 퇴직연금으로 주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게 40년 동안 중간에 주식시장에 등락은 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100만 장자가 하루당 몇만 명이 생기는 겁니다. 퇴직연금 때문에 그래요. 평범한 월급쟁이가 자기 월급의 10%가 꾸준하게 주식에 투자되니까 나중에 은퇴했을 때 노후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퇴직연금이요.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90%가 현금 은행 자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겁니다. 세계에서 꼴찌예요. 2.7%입니다. 근데 제가 물은 거예요. 직장인들한테, 전문 직장인들한테 물어봐요. 본인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게 뭐예요? 국민연금 아니에요? 그럽니다. 심각하죠. 자기가 30년 후에 찾을 퇴직연금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의 노후 준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완전히 쏟아뜨리는 거죠. 근데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퇴직연금을 바꾼다고 해서 디폴트 합의를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법이 거기서 또 은행이 넣겠다는 거예요. 원금 보장이 넣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금융 문맹이에요. 문맹국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 국가의 경쟁력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의 애플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000조예요. 한국 다 합한 게 얼마죠? 삼성, LG 뭐 다 합한 게 얼마죠?
2,000조입니다. 시가총액이 아까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가총액이 작다는 얘기는요. 그 기업의 경쟁력도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앞으로 20년, 30년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금융산업, 캐피탈마켓,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 나라의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저 쓴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 주식은 투자할 수 없다. 왜 미국에 투자하겠다. 외국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연못 속의 고래라고 얘기해요. 한국 주식시장은 연못이다. 근데 고래, 한국 국민연금의 그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면 나중에 돈 줄 때 캐피탈 마켓에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 못한 거라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미국의 30년 전에 미국 시가총액은 얼마였을까요? 앞으로 한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2,000조가 왜 10배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에 대한 생각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에 정말로 진정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면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동안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죠. 투자했더니 대주주가 횡포를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정부의 역할이죠. 미국처럼. 그래서 잘못된 대주주에 대한 퍼니시먼트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의 신뢰를 얻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산운용 업계의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지금은 은행하고 보험사가 크죠. 자산운용사라 결국 은행의 자회사라든가 정말로 중요한 게 자산운용사인데 너무 소홀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퇴직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진짜 대학교 기금이라든가 전부 원금 보장력이 있다는 거는요 끔찍한 얘기죠. 돈이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천조에 들어가는 1,000조, 2,000조의 돈이 지금 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돈들이 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원금 보장력의 비중이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90%예요. 90% 돈이 나 일 안 하겠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일본보다 더 한 거예요. 일본은 그래도 한국보다 낫습니다. 이 한국은 끔찍할 정도의 주식 비중이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전부 DBO에는 들어가 있고 DC형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 주식 비중이 낮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있는 자리고요. 특히 퇴직연금에 대해서 아주 양질의 자금입니다. 보통 퇴직하려고 그러면 30살에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30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자금이죠. 이거를 정부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거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기업에 투자했을 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그것도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